계속해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이스트를 배양하여 건조 이스트를 만들고자 한다. 현재 압착 이스트가 100kg이 있다면 건조 이스트는 몇 kg이나 만들 수가 있겠는가? 단 압착 이스트 수분 함량 70%, 건조 이스트 수분 함량 3%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압착 이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이스트예요. 이 생이스트를 건조시켜서 건조 이스트를 만들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냥 이 생이스트에다가 수분을 빼면 건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압착 이스트, 생이스트의 수분 함량이 몇 %인지 알겠죠? 여기 나와 있을 뿐더러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70%, 수분 함량 70%. 지금 여기 있는 건조 이스트 수분 함량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나와 있다는 거는 약간의 이제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함이지, 사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그냥 압착 이스트의 수분 함량이에요. 이 70%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kg에서 70%의 수분을 제거하면 30kg가 되는 거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게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약 30kg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너무 어렵다 생각하고 풀면은 분명히 틀릴 문제니까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해서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42번. 제빵 시 경수를 사용할 때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조치할 사항, 이스트 사용량을 증가한다. 자, 일단 경수라는 게 우리가 연수 경수가 있으면 경수는 좀 센 물이에요. 바닷물, 지하수, 온천수를 경수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빵을 만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물 자체가 단단한 센 물이다 보니까 발효가 잘 안 되고 반죽이 단단해요. 그럼 이 반죽이 단단한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물량을 좀 추가한다든지, 그리고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이스트 양을 좀 증가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스트 사용량 증가 맞고요. 메가를 첨가한다. 당을 첨가하면 이스트가 조금 더 활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맞고요. 이스트 푸드 양을 감소한다. 자, 이스트랑 이스트 푸드는 달라요. 이스트는 말 그대로 미생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발효를 도와주는, 이스트 푸드는요, 반죽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화제 같은 역할이에요. 자, 이스트 푸드 양을 감소한다는 거는 산소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좋죠. 왜냐면 산화제라는 거는 결국 반죽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데, 감소시키면 이 경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낫다라는 거죠. 1, 2, 3은 맞고요. 급수량을 감소시킨다. 아니죠. 경수를 사용해야 할 때 필요한 조치사항은 물량을 증가시키는 게 맞죠. 급수량을 증가시킨다. 반죽이 너무 단단하니까 조금 질게 만들어주는. 답은 라번이 아니게 됐습니다. 43번. 일반적으로 반죽을 강화시키는 재료들은 뭐가 있어요? 반죽 강화. 일단 유지라고 적혀있는 거는 반죽을 강화시킬 순 없어요. 반죽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가와 다는 제외를 하고 봐야겠네요. 소금, 산화제 같은 동일하네요. 설탕과 탈지 분유 둘 중에 골라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얘기 했었어요. 소금과 설탕. 소금은 반죽에서 경화 역할, 단단한 역할을 하고, 설탕은 반죽에서 연화 역할, 연화작용, 부드러운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는 또 아니라는 거죠. 소금, 산화제, 탈지 분유.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분유 같은 경우는 반죽에서 완충작용을 해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즉 반죽의 믹싱 내구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유가 들어가면 힘이 세집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4번. 이스트푸드의 성분 중 산화제로 작용되는 것은, 이건 외우지 않으면 틀릴 문제고, 사실 이걸 내가 책에서 못 봤으면 또 틀릴 문제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답부터 보시면, 답에는 가본, 아조디카본 아마이드.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글자거든요. 물론 봤을 수도 있겠지만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 일단은 가본이 산화제로 작용한다고 정답이 나와 있으니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대로. 왜냐면 이런 문제는 흔하지 않아요. 그냥 약간 생소한 문제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착하고 막 책 찾아보고 그럴 시간에는 다른 문제를 더 풀어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45번. 아밀로 그래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아밀로 그래프는 전분 점도를 외우라고 하셨죠. 그러면 전분 점도는 외웠는데 틀린 걸 찾으라니까 또 헷갈린다. 그죠? 자, 볼게요. 전분의 점도를 측정하는 거 맞고요. 아밀라제 효소 능력을 측정하는 거 맞습니다. 아밀라제가 결국 전분의 분의 효소잖아요. 점도를, 이거 B.U를 이게 부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약간 곡선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부틸? 그런 단위로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전분의 다소 측정은 사실 이거의 정확한 뜻을 알면은 정답은 가나다를 몰라도 라를 뽑을 거예요. 다, 마늘 다. 적을소. 전분의 양을 측정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전분의 양은 그냥 무게로 재보면 되지 굳이 그래프를 써가면서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정답은 라번입니다. 46번. 밀가루 반죽의 점탄성을 측정하는 기구 점탄성. 자, 반죽의 점탄성은요, 페리노 그래프입니다. 페리노 그래프. 여기에 대해서 외우셨으면 요건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페네트로, 유니버셜, 오스왈드 이거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 아닐까요? 나 책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왜 나오겠어? 그죠? 그냥 생소한 게 너무 많고 눈에 익었는 거 뽑으면 거의 정답은 80%예요. 눈에 익었잖아요. 그리고 미터라고 되어 있고 또 얘는 그래프야. 약간의 이런 좀 약간의 찍어보는 거죠. 뭐 괜찮겠지 이러면서. 근데 거의 이상한 거를 제외하고 눈에 익은 거 찍으면 진짜 정답률은 거의 80%긴 해요. 47번. 단백질의 기능이 아닌 것은 뭘까요? 단백질의 기능. 유화 안정, 기포, 젤 형성. 자, 이게 우리가 단백질의 기능성이 유화, 젤, 기포인지는 몰라도 일단 호화가 아닌 건 알 수 있어야 돼요. 호화는 뭐예요? 호화는 말 그대로 전분이 익는 거잖아요. 전분이 익는 거. 뭐 전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단백질이 호화된다고는 하지 않아요. 단백질이 응고된다고 하지. 정답은 라번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분의 호화는 몇 도에서 일어날까요? 전분의 호화의 온도 60도. 요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48번. 소화도는 분해되어 포도당만을 생성하는 탄수화물로만 연결된 것은? 전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당류로서 포도당이 여러 개가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전분은 맞고요. 설탕은 뭐예요? 포도당과 과당이 생성이 되죠. 과당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아니죠. 두 번째, 전분 맞고요. 글리코겐. 자, 글리코겐은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근데 그냥 포도당이 몸속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다당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포도당이 간 속에 이제 다당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글리코겐인 거죠. 그래서 즉 글리코겐은 포도당만을 가지고 있는 게 맞고요. 메가당은 뭐예요? 메가당 분해하면은 포도당이 나오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설탕 아니고요. 젖당은 뭐예요? 포도당과 갈락토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요거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나번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49번. 지방질의 구성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 아미노산은 뭐예요? 단백질이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바로 이제 아미노산이 되는 거고요. 포도당과 지방산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포도당이 지방에 왜 있어요? 그죠?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되어 있다. 요거죠. 지방은요. 지방과 글리세린 또는 글리세롤이라고도 하는 3개의 지방산과 1개의 글리세린으로 형태로 되어 있죠. 정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50번. 영양소의 흡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제 영양학 나오죠. 이제 위. 영양소 흡수가 활발하다. 구강. 영양소 흡수는 일어나지 않는다. 구강. 우리 입속에서는 흡수 일어나지 않는 게 맞죠? 소장. 단당류가 흡수된다. 대장. 수분이 흡수된다. 저는 나번과 라번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랑 다가 조금 헷갈리는 게 위는 영양소 흡수가 활발하다기보다는 소화를 시키는 게 위 아닐까요? 소장이 단당류가 흡수된다. 정답은 가번이 맞긴 해요. 근데 저도 사실 영양학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보면서도 긴가민가 하거든요. 일단 정답은 가번이고요. 모를 때는 무조건 그냥 이게 잘못된 거를 찾고 맞다는 거를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시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게 아시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양학 따서 박사 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단순히 시험 60점 맞아서 합격하기 위함이니까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51번. 미나마타병은 중금속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고 발생되는데 그 원인이 되는 금속. 이거는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요. 미나마타랑 이타이 병은요. 기본. 제가 무조건 필수로 외워야 된다고 했죠. 정답 뭐예요? 수은이죠. 수은 맞죠? 미나마타는 수은. 그럼 이타이는 뭐예요? 이타이. 카드뮴 맞죠?
미나마타랑 이타이타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수은이 되겠습니다. 52번. 경구 전염병과 비교할 때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은? 자, 이건 제가 비교를 어떻게 했죠? 경구 전염병은 감기, 세균성 식중독은 우리가 식중독 걸리는 게 이제 상한 음식 먹었거나 그냥 제가 쉽게 생각해서 흙을 퍼먹었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흙을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 2차 감염이 잘 일어난다. 아니죠. 내가 흙 퍼먹었는데 옆 사람이 흙을 퍼먹은 것도 아닌데 왜 아파? 그죠? 자, 경구 전염병보다 잠복기가 길다. 아니죠. 바로 아프지. 탈나지. 뭐 2, 3일 갈 것도 아니고. 발병 후 면역이 생긴다. 아니, 면역이 왜 생겨? 내가 다음날에 흙 퍼먹으면 또 아픈 건데. 그죠? 정답은 라번입니다. 경구 전염병보다 많은 양의 균으로 발생한다. 우리가 흙 한 알 1g 먹었다고 바로 아프진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밤양 정도로 먹어야지 아프지. 우리가 뭐 한두 개, 뭐 우리 어릴 때 가끔씩 이제 궁금하니까 휴지 조각 하나씩 먹어보곤 했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어쨌든 많은 양의 균으로 발병하는 게 세균성 식중독인 거죠. 정답은 라번입니다. 53번. 다음 첨가물 중 합성 보존료가 아닌 것은? 합성 보존료가 아닌 것은? 정답은 차연소산 나트륨. 데이드로초산, 소르빈산, 프로피오산 나트륨은 합성 보존료가 맞고요. 프로피온산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제가와 제빵에 이제 필요한 제가와 제빵에 사용하는 합성 보존료가 되는 거겠죠. 프로피온산은 제과 제빵에 필요하다. 꼭 같이 외워두시고 정답은 5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식품에 첨가하면 매끈하고 점성이 커지며 그 외에 분산 안정제, 결착 보수제 등의 역할을 하는 첨가물은 일단 유화제는 아니에요. 섞이는 거니까 잘 섞이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유화제는 아니고 강화제? 반죽을 뭔가 좀 강화시키는 건데 뭐 안정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매끈하고 점성 커지는 것도 아니겠죠? 피막제도 아닌 것 같아. 피막?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지만 피막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정답은 호료이긴 한데 호료가 뭐예요 하겠죠? 뭐긴 뭐예요? 정답 여기 적혀 있잖아요. 첨가하면 매끈하고 점성 커지면 뭐 이렇다. 그럼 이걸 외우면 돼요. 아, 호료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정답이었구나. 넘어가면 되겠죠? 55번. 마이코톡신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 자, 이런 문제 나오면 골 때리는 거예요. 왜냐? 책이 없었거든. 본 적도 없어. 갑자기 마이코톡신이 뭐야? 이런 문제 나오면 골 때리는 거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찍어야 됩니다. 정답은 4번. 원인 식품의 세균이 분비하는 독성분이다. 거리가 먼 것이 4번이래요. 그러면은 감염병이 아니다. 그럼 이게 맞다는 거고 탄수화물이 풍부한 공유에서 많이 발생하고 중독의 발생은 계절과 관계가 깊다가 맞겠죠. 4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진짜 간혹가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 생소한 문제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이코톡신의 특징과 거리가 먼 거 이 문제 자체를 외우고 답은 4번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돌려 나오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56번. 제과 제빵에서 효모에 의한 발효란. 효모 뭔지는 아시죠? 뭐예요 효모가? 이스트죠. 이스트에 우리 한국말로 효모라고 하고 이스트는 사실 영어잖아요. Y-E-A-S-T 영어잖아요. 그죠? 효모는 이스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 효모에 의한 발효란. 주로 혐기성 상태에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질이 인체의 이로운 물질로 변하는 것. 이게 정답이긴 한데 나머지 또 볼게요. 주로 호기성, 산소를 좋아하는 그런 뭐 미생물 상태에서 유기물질이 인체의 해로운 물질. 근데 일단 해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니잖아. 발효가 해로운 건 우리 빵 못 먹어요. 그죠? 주로 효기성 상태에서 유지가 산화되는 것. 이것도 말 자체가 틀렸고 혐기성 상태에서 유지가 환원되는 거. 말이 어렵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일단 정답은 가번인데 어쨌든 발효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 이로운 물질로 변하는 겁니다. 아우 말 참 어렵게 했다. 그죠? 57번. 식품의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이화학적 방법이 아닌 것은 어육의 경우 휘발성 염기 질소의 양을 측정한다. 경도, 탄성, 점성 등의 물리적인 특성을 측정한다. 식품의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무슨 방법이래요. 감각기관을 이용한 관능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 중에 생균수를 측정한다. 근데 이게 초기잖아요. 초기면 우리가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것들 그리고 진짜 양을 측정하는 거 보는 것들은 정말 제대로 하는 게 맞죠. 관능적이라는 건 우리가 맛보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하는 게 관능적인데 우리가 그냥 주관적인 거고 이거는 뭐 이화학적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쵸? 4번이 답이 맞습니다. 58번.
경구전염병에 속하지 않은 것. 경구전염병. 경구전염병 제가 뭐 외워라 했죠? 장파세콜디. 장파세콜디. 기억하시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그 다음에 장파세콜디, 콜라레, 디프테리아. 그럼 아닌 거. 말라리아가 아닌 거죠, 뭐. 이게 바이러스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말라리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경구전염병은 어쨌든 아닙니다. 59번. 사냥, 양, 돼지, 소에게 감염되면 유산 일으키고 주 증상은 발열로 고열이 2, 3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인축공통전염병. 인축공통. 사람과 가축이 같은 병원체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한 번은 늘 설명드렸어요. 어떤 거 보시면 이런 문제도 나오니 뭐 감염된 유산 일으키는 이 문제는 무조건 정답이 이겁니다. 뭐였어요? 파상열. 파상열이 됩니다. 파상열. 그 다음에 60번. 식품의 영양 강화를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로 지정된 강화제가 아닌 것은 영양 강화래요. 그러면 뭔가 좀 좋은 거잖아요. 비타민 맞고 아미노산 단백질이니까 맞고 칼슘 맞고 규소. 규소는 몸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답은 라번입니다.